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골격기 의학용어 5번째 영상입니다. 문제를 풀면서 의학용어를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골절의 종류 중에서 골절 부위의 피부가 손상이 되어 골절된 뼈가 노출된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입니다. 네, 정답은 개방골절, 오픈 프랙처입니다. 그래서 이제 골절의 종류를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문제에서 나와 있듯이 골절 부위의 피부가 손상이 되어서 이제 피부를 뚫고 그 골절된 뼈가 노출된 것을 오픈 프랙처라고 하고요. 우리 이제 차트 같은 곳에서는 프랙처를 좀 약어로 FX 이렇게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방 골절은 이제 뼈가 노출된 거고, 이제 반대로 피부에 손상이 없이 그냥 골절이 그 안쪽으로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 그 골절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개방 골절의 반대니까 폐쇄성 골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의학용어로는 오픈의 반대로 closed fracture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폐쇄성 골절은 그 피부에 창상이 없어서 골절편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은 상태를 이제 얘기를 하고, 이 폐쇄성 골절, 개방 골절의 동의어가 각각 있습니다. 그래서 개방 골절 같은 경우는 컴파운드 프랙처라고도 하고요. 컴파운드 프랙처는 복합 골절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폐쇄성 골절은 또 뭐라고 하냐면 심플 프랙처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순 골절, 폐쇄성 골절, 동의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 2번 문제. 척추에서 잘 발생하는 압박에 의한 골절 형태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네, 정답은 compression fracture 압박 골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골절의 그 형태가 압박에 의한 골절이다 라고 해서 이제 압박 골절이라고 하는데, 보통 척추에서 이제 잘 발생을 한다고 알려져 있고, 이제 선 자세로 이제 뭔가 떨어졌을 때, 추락을 할 때 자주 발생하는 골절의 형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척추뼈가 뭐 이렇게 있었을 때 여기서 지금 압박 때문에 여기가 이제 부러지는 골절이 일어나는, 여기에 일어나는 골절을 이제 압박 골절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안에서 이제 한 개의 골절편이 다른 골편이나 뼈 조직에 이제 박히는, 서로 여기서 압박 때문에 이제 골절이 일어나는 것을 압박 골절이라고 하고, 또 이제 비슷한 골절 종류로 분쇄 골절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제 분쇄 골절은 의학용어로 comminuted fracture라고 하고요. 그 골절의 형태가 분쇄되듯이, 그러니까 뼈가 산산조각 나듯이 골절이 일어난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뼈가 이제 여러 골편으로 분쇄된 그 골절을 분쇄 골절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런 압박 골절이나 분쇄 골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피부의 그 겉에 손상이 없이 그냥 그 안쪽에서 일어나는 골절의 종류이기 때문에 클로즈드 프랙처의 종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3번 문제는 어린이들의 유연암변에서 흔히 발생을 하는 골절이고, 이제 치유가 빠른 골절인데, 뼈의 양면 중 한쪽 면만 파괴된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입니다. 그래서 뼈의 양면 중 한쪽 면만 파괴된 거라고 하니까 다른 쪽은 한쪽은 파괴되지만 다른 쪽은 연속성이 유지되는 골절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고요. 그 뼈의 연속성을 완전히 파괴하지 않은 골절, 거의 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골절을 무엇이라고 하는가입니다. 네, 정답은 incompleted fracture, 불완전 골절이라고 하고요. 이제 의학용어 그 자체에서 보듯이 불완전하게 골절이 일어난 거. 그래서 뼈의 그 연속성이 완전히 파괴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일부는 파괴됐고 일부는 그 연속성이 유지되는 그 골절을 불완전 골절, incompleted fracture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불완전 골절의 반대의 골절로 이제 연속성이 완전히 파괴된 골절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라고 하면은
이제 정답은 complete fracture, 완전 골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완전하게 골절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제 뭐 골뼈가 모두 양쪽으로 분리가 되어서 이제 두 개의 골절편이 완전히 뚜렷하게 나타나는 상태를 완전 골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약간 그려보면, 예를 들어서 뭐 불완전 골절이다 그러면은 뼈가 이렇게 있을 때 이제 여기서 한쪽 면만 이렇게 부러진 것을 이제 볼 수 있고요. 이제 완전 골절 같은 경우는 연속성이 완전 깨진 거니까 여기가 이제 완전 깨져서 이렇게 여기가 이제 완전히 연속성이 파괴된 골절이 이제 완전 골절이 되는 거고요. 이쪽만 파괴가 되고 나머지는 유지가 되는 것을 이제 불완전 골절, incompleted fracture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슷한 개념으로 이제 전위 골절이라고는 것도 있는데요. 전위 골절은 유형용어로 displacement fracture라고 하고요. 그래서 전위 골절도 완전히 이제 골절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골절편 아니면 골절선이 완전히 그 관절 밖으로 분리된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뼈가 뭐 이렇게 있을 때 이제 완전히 이렇게 어긋나져 있는, 여기가 완전히 전이되다. 이제 그 위치가 완전히 벗어나가지고 골절이 된 것을 이제 전이 골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이제 만약에 피부 손상을 가지지 않고 그 안에서만 골절이 일어났다 그러면 이러한 골절들도 다 이제 클로즈드 프랙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는 두개골 골절 중 하나로 뼈의 한 부분이 내려앉으면서 생긴 골절을 뭐라고 하는가? 네, 정답은 depressed fracture, 함몰 골절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 용어에서 볼 수 있듯이 골절이 이제 함몰되어서 이제 내려앉으면서 생긴 골절이다 라는 거고요. 얘도 이제 두개골 안에서 이제 두개골에서 이제 이 머리 쪽이 이제 함몰되어서 이제 골절이 일어난 그 종류를 depressed fracture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머리 바깥쪽으로 피부에 이제 손상이 생기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close fracture로 이제 간주가 되고요. 그 다음 다섯 번째 문제는 요골 하단의 골절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네, 정답은 콜리스 프랙처, 콜리스 골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골 하단은 이제 어디를 나타내는 부위냐면 그 팔 쪽에서도 노뼈 아래쪽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lower of radius, radius가 이제 노뼈인데 그 아래팔 쪽 그 종류 중에 하나이고요. 거기 아래쪽을 이제 요골 하단이라고 하고 거기에 이제 골절이 생긴 것을 우리가 이제 콜리스 골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조금 그려보면 이제 오른쪽 방향으로 봤을 때 아래팔 뼈만 조금 그려보면 여기 이제 오른쪽이니까 여기가 오른 손바닥이라고 했을 때 이 엄지 쪽에 있는 부분이 레디우스가 되고요. 그래서 레디우스는 노뼈라고 했죠? 그리고 이제 여기 새끼손가락 쪽이 이제 좌뼈가 되는데 좌뼈는 의학용어로 얼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노뼈 쪽, 노뼈의 이 아래쪽으로 그 골절이 생긴 것을 이제 콜리스 골절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이제 그 피부 손상이 없이 그냥 그 안쪽에서 골절이 일어나면 클로즈 프랙처가 되는 거고요. 이제 그 다음 6번 문제는 뼈의 금이 간 골절선을 뭐라고 하는가? 그래서 금이 간 선 같은 그 금이 간 골절선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네, 정답은 리니어 프랙처, 선상 골절이라고 하고요. 이제 선 모양으로 생긴 골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뼈에서 이제 이렇게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금이 간
것을 이제 선상골절이라고 하고요. 선으로 이렇게 금이 간 골절을 선상골절이라고 하고, 이제 그 골절의 그 방향, 선의 방향에 따라서 이제 사선으로 골절이 된 경우는 사선골절이라고 하고, 의학용어로 oblique fracture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면이 비스듬히, 여기서 이제 그 골절이 이렇게 비스듬한 방향으로, 이렇게 사선 방향으로 이제 골절이 일어난 거를 이제 oblique fracture, 사선 골절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나선 골절이라는 것도 있는데, 나선 골절은 그 골절선의 방향이 나선 모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뼈가 뭐 이렇게 있을 때 이제 골절이 일어나는 게 이제 나선 모양이니까 이제 뭔가 비틀리는 힘에 의해서 발생된 골절이 이제 나선 골절이 되고요. 의학용어로 스파이럴 프랙처라고 하고, 이제 사선 모양으로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또 되고, 또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뒤틀리는 힘에 의해서 골절이 생긴 것을 이제 나선 골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로 방향으로,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골절이 생긴 거는 이제 횡행 골절이 되겠죠. 그래서 횡골절, transverse fracture라고 합니다. 그 다음 7번째 문제는 골절된 부위를 해부학적인 제 위치로, 원래 위치로 환원시키는 정복술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제 정답은 이제 정복술, 이제 똑같고 정복술인데 의학용어로는 리덕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뼈의 위치를 제자리로 이제 환원시키는 것을 이제 정복술이라고 하고요. 이 정복술 중에서도 이제 뭔가 절개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절개하는 방법을 통하지 않고 원래의 위치로 이렇게 환원시키는 그 정복술을 closed reduction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얘는 우리나라 용어로 폐쇄골절 고정이라고 하는데, 비관혈적 정복법이라고도 하고, 그냥 안에서 이제 약간 뼈를 맞추는 거죠. 그래서 closed reduction을 약어로 CR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외과적 골절술이라고 해서 이제 그 골절된 부위를 제 위치로 되돌려 놓는데, 뭔가 나사라든지 못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삽입을 해가지고 이제 고정시키는 그런 시술을 외과적 골절술이라고 하고요. 의학용어로는 오스테오클라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못이라든지 뭐 고정시키는 어떤 그 기구 같은 걸로 이제 그 골절된 부위를 제 부위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을 오스테오클라시스라고 하고요. 그 아까 클로스드 리덕션, 폐쇄골절 고정 같은 경우는 절개하지 않고 이제 제 위치로 돌려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방법을 쓸 때 캐스트라든지 석고라든지 아니면 스프린트, 이제 부목을 대는 거, 그리고 뭐 트랙션이라고 해서 견인 장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하는 것들을 이제 close reduction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골절과 관련한 이제 의학 용어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으로만 골절이 이제 일어나는 것을 이제 폐쇄성 골절, closed fracture라고 했고요. 이제 피부 바깥으로 이제 뼈가 노출돼서 이제 골절이 일어나는 것을 open fracture, 개방 골절이라고 한다. 그래서 개방 골절은 compound fracture, 복합 골절이랑 이제 동의어로 쓰이고, closed fracture는 simple fracture랑도 이제 그 동의어로 쓰인다. 그리고 척추 압박에 의해서 뭔가 서 있는 자세에서 이제 뭔가 추락을 했을 때 잘 생기는 골절은 compression fracture, 압박 골절. 그리고 뭐 뼈가 산산조각 나듯이 이렇게 골절이 일어나는 거는 분쇄 골절, comminuted fracture라고 하고요. 그리고 어린이들에서 이제 흔히 발생하고 이제 치유가 좀 빠른 골절로 한쪽 면만 파괴되고 다른 쪽은 유지되는 그런 골절은 incompleted fracture, 불완전 골절이고, 뼈가 완전히 그 연소성이 파괴되는 거는 complete fracture, 완전 골절이라고 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아예 위치가 이제 그
벗어난 게 골절이 일어나는 거는 displacement fracture, 전이 골절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두개골 골절의 하나로 이제 한 부분이 이렇게 내려앉으면서 생기는 골절은 depressed fracture, 함몰 골절. 그리고 팔목 쪽 레디어스 노뼈 아래쪽으로 일어나는 골절을 콜리스 골절이라고 한다. 그리고 뼈의 방향, 골절선의 방향에 따라서 이제 선 모양으로 골절이 일어났다. 그럼 리니어 프랙처, 선상 골절. 그리고 사선으로 이제 금이 간 거는 어블리크 프랙처. 그리고 나선 모양이면 스파이럴 프랙처. 가로로 이제 골절이 생겼다. 골절선이 생겼다. 그런 트랜스버스 프랙처.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골절된 그 부위를 제 위치로 되돌려 놓는 정복술은 리덕션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절개 없이 가는 걸 클로즈드 리덕션, 폐쇄 골절 고정이라고 해서 뭐 캐스트를 쓴다든지 스프린트, 트랙션 같은 거 사용을 해서 고정시키는 것을 클로즈드 리덕션이라고 하고, 오스테오클라시스는 이제 못이나 그 뼈를 이제 제 위치로 이렇게 고정시키는 것은 이제 오스테오클라시스 외과적 골절술이라고 한다. 해서 여기까지 하고 이번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이제 다른 주제로 의학용어를 또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